안녕하십니까. 구주입의 강사 김영성입니다. 자, 지금부터 2024학년도 한강중 3학년 1학기의 중간고사 기출문항 분석 및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항 분석을 보게 되면 총 문항수는 21문항이 나왔고요. 선택역 같은 경우에는 14문항, 그 다음 논술형 문제는 총 7문항이 나왔습니다. 자, 배점을 보게 되면 전년도 대비해서 70점에서 65점으로 감소했고요. 객관식 같은 경우에 논술형 같은 경우에는 30점에서 35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소문항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11문항에서 소문항 4문제로 많이 줄어들었고요. 자, 단원별 문항 분포를 보게 되면 실수와 그 연산에서는 총 14문항이 나왔으며 객관식 9문항, 논술형 4문항, 그 다음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에서는 총 8문항 중 5문항이 객관식이었고 3문항이 논술형이었습니다. 자, 난이도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문제들이 교과서 수준의 난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예제와 중단원 정도의 수준의 난이도가 나왔고, 이는 대부분 아이들이 실수를 얼마나 하는지에 따라서 점수가 왔다 갔다 하겠죠. 이 실수들을 줄이려면 총평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년도 기출문제에서 총 6문항이 나왔는데 전년도에서 4문항, 그 전년도에서 2023년도에서 4문항이 나왔고요. 그 다음 2022년도에서 1문항, 2021년도에서 1문항 정도가 자, 유형만 살짝 변형시켜서 유형 그대로 나오는데 숫자 변형시키고 살짝 바꾸셔서 낸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는 확답형 문제가 확 줄어들었는데요.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중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헷갈린다거나 그 다음 계산 실수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보기 위해서 이 부분보다는 논술형에 좀 더 비중을 두었고, 논술형 같은 경우에서도 소문항보다는 서술하시오라는 문항 전체를 차근차근 서술할 수 있도록 소문항을 감소시킨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느끼기에 중간 난이도이긴 하지만 소문항이 감소해서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시간이 많이 남았고 검토할 시간이 충분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자, 기출문항 분석표 보겠습니다. 기출문항 분석표를 보게 되면 자, 대부분의 문제들이 똑같은 형태의 문제들로 저희 구주입에서 많이 연습했던 형태가 나왔습니다. 실수가 얼마나 없는지를 연습하기 위해서 좋은 교재로 많이 연습해보면 아이들이 실수를 줄일 수 있겠죠. 자, 이러한 문항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제곱근의 정의와 성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짧은 시간에 정확하고 실수하지 않게끔 하는 연습을 많이 했고요. 자, 실수에서 무리수와 유리수를 구별할 수 있는 연습도 여전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계산 실수가 최대한 없게 하려고 비슷한 유형이 여러 번 나오기도 했고요. 자, 13번과 같이 자,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자, 유리수가 될 수, 자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문항도 연습을 많이 한 형태고요. 그나마 어려웠다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논술형 7번 같은 경우에는 식을 전개해서 자, 개수를 비교한 다음 개수 사이의 관계를 보고 정수를 판단할 수 있는, 크기에 맞춰서 정수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자, 전개해서 개수를 비교하게 되면 자, 이 AB가 마이너스 8이기 때문에 AB는 마이너스 4이므로 마이너스 4를 만족하면서 A가 B보다 큰
정수들을 분류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항이었습니다. 크게 어렵진 않았지만 아이들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문항 정도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내신 위에서 많이 연습을 했고요. 자, 총평 및 학습 전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수령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서 30점에서 35점, 총 5문항에서 7문항이 되었고, 소문항은 11문항에서 4문항으로 줄어들었는데, 계산 과정을 명확하게 쓸 수 있는지, 연습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아이들의 점수가 갈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결과가 나와야 확인할 수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인 서술형 대비를 서술형 모의고사를 통해서도 준비하고 서술형 추가 프린트를 통해서도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명확하게 포인트를 잡아서 식을 잘 서술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계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꾸준히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시험지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계산 실수를 얼마나 하는지에 따라서 점수가 갈리겠죠. 그리고 이런 계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이들이 얼마나 집중력 있게 문제를 푸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자, 고난도 문항 연습을 한 친구들과 안 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집중력 차이가 있어서 이제 고난도 문항을 자주 연습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실수 없이 무난하게 100점을 맞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구주입에서는 내신 윙을 통해서 현행의 감을 평상시에 잃지 않고 내신 대비가 들어가면 내신 코어와 내신 시그니처로 교과서별 문제에 실수하지 않고 심화 문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좀 더 집중력을 키울 수 있는 교재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 퍼펙트 모의고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심화 문제에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집중력을 유지한 상태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잔실수를 없애기 위해서 짧은 시간 안에 명확하게 주변 기출을 풀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술형 대비와 정오판별 연습 문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